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다행히 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간밤에 뉴욕장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나스닥이 3% 넘게 오르면서 우리 증시도 바통을 이어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695선, 코스닥이 900선까지 회복됐는데 좀 마음에 걸리는 건 뉴욕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이 발표되면서 시간 외에 낙폭이 두드러진 모습이었고 또 나스닥 선물도 좀 크게 밀리는 흐름인데 여기서 우리 시장은 빨간불이었다는 거, 이 흐름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환율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제자리를 찾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있기는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어서 아직도 좀 이렇게 시장에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장에서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오늘장 키워드 확인하고 가시죠. 환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화장품주, 반도체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삼성전자를 어제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슈에도 꿈쩍 안 하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움직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시에 포착됐는데 특히 외국인은 26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는 이 수급을 믿어봐도 괜찮을지 또 바닥 따지기를 마치고 반등의 시기가 정말 온 걸지 한번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현실이 가능할까 싶었던 일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에 화장품주의 들썩거림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뉴스였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미 올랐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화장품주 안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마스크 해제 소식에 가장 수혜를 볼 섹터는 이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 들어간다면 또 어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의 포트 속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 키워드도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공략주까지 채워드리니까 또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또 이 공략주를 꼭 담아 가셔야 하는지 이전에 공략해드린 공략주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대덕전자가 더 담아내면서 43% 육박하는 모습으로 1위 자리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38% 훌쩍 넘겼습니다. ISC가 24% 넘겼네요. 신흥 SEC는 23% 육박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OCI 17.35% 담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란톡에서 소개해주신 단기 공략주입니다. 보시면 영화금속, 그저께 플레이리스트 종목이기도 했는데 22%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짚어주셨던 본느와 이치한불, 지금 12%를 나란히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대성에너지 7%, 진흥기업 6% 쌓아 올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탄하고 또 탄력적이고 단단한 종목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전략까지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장이 또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오늘도 알찬 전략과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더더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뭔가 상승장에 나와주시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테니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킴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시장 오늘 반등 나와서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인 만큼 산뜻하게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산뜻하게 오늘 백종국 전문가님과 또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 통해 쉽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 네. 오늘뿐만 아니라 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왜냐면 네. 오늘 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으니까 또 다음 주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하는 의미로 시장 전반적인 정리부터 또 다음 주에 전망도 한번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월 달 시장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웠던 달이 맞습니다. 굉장히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4월 전체적인 시장 상당히 큰 조정이 좀 나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의 이유를 살펴보자면 우선은 미국의 긴축금리, 긴축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시장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 들어서는 FOMC 회의가 열리고 사실 시장에서는 빅스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0.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빅스텝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을 경우에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서 중요한 부분, 어느 정도의 물가가 올랐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CPI 발표도 5월 달에 있는데요. 저는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하향세를 나타나는 그런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리,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부분 또한 5월 달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조정을 보였던 그러한 이유가 5월 달에는 분명히 완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월 달에 힘들었던 만큼 5월 달에는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 방송과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러한 부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주셨는데 4월장 물론 어렵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 5월 들어서 그 불확실했던 경제 지표 부분이나 이런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이 좀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시장은 좀 더 반등 요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상승장 함께 준비를 하셔야죠. 바로 이어서 이슈와 특징주로 한번 그럼 대응 전략 상승장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어제도 사실 저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오후 한 2시 구간 진입을 하면서 4% 넘는 상승까지 네,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에 덩달아서 이제 코스피까지 네. 오름폭이 커지니까 역시 큰형님이 맞구나.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급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외국인이 또 2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흐름들을 좀 해석하면 좋을까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연히 들어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언제 들어올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네. 스마트폰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만큼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이유, 사실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도가 삼성전자로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큰형님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에 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수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할 때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만 보자면 상당히 좋은 투자적인 매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하락 부분에 대해 예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 그러한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동안 매도를 일으켰던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매도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영향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늘 좀 하락세를 띠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완화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나빠서 환율이 올랐다라기보다는 미국의 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환율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FOMC 회의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됐을 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과 겹쳐지면서 환율도 안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문제를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수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상당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 물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억누를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이건 또 자연스럽게 좀 네, 맞습니다. 등한시해도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또 같은 우리 반도체 형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이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매출 같은 경우에 43% 증가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에서는 무려 116%나 증가를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뭐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이라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구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사실 SK 하이닉스라고 본다면 반도체뿐이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력은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모리 반도체 사실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봤더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최대 호황을 보였던 2018년보다 1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메모리 가격의 제품 가격 하락, 이 부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을 보자면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1분기처럼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의문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게 사실 작년 4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이 잘 정도까지 나왔네요. 나왔다라고 네. 한다면 오히려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시선으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도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시선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전반적으로 해주시면서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이니만큼 회사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의 지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또 경제지표가 5월에 계속 발표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걱정하는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될 거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주셨는데 둘 중에 우리 형님들 두 분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래도 좀 삼성전자에 무게를 실어보자라고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시면서 매수 전략 세워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자세히 세워가셔야죠.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74개, 7777만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로 오전부터 또 들썩였던 화장품주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장품주 속에서도 차별적인 장세가 좀 많이 뚜렷했습니다. 근데 저는 화장품주가 네. 제 개인적으로 네. 조금 지루해요. 이 화장품주가 섭섭해하려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네. 좀 갈 것 같아서 이제 진짜 가나 싶은데 아니야 미안 아직 아니야 미안 이런 패턴이 자꾸 이어지고 네. 또 오늘 심지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품주 안에서도 뭔가 좀 개별적인 움직임을 자꾸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네.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포인트를 좀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네,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장 초반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화장품주들이 상한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네. 해제가 됐던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만 화장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쵸.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화장품주들은 당연히 좋은 실적에 대한 호재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영향을 보이면서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인수위에서 아직 야외에서 마스크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뉴스가 다음에 또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책적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시기상조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야외에서 네. 마스크를 벗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화장은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반만하고 할 수 없죠. 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실적이 상승할 만한 요인은 분명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속도에 대한 변화, 속도에 대한 차이지 사실 언젠가는 오른다.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시선 당연히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수익을 챙기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에 대한 실적으로 난 투자를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변동성에서 흔들릴 필요 없이 지루하지만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지루하다라고 한 게 속도보단 자꾸 반복되는 패턴이 지루했던 네네. 건데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있네요.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네. 오늘 짧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본느와 이츠한부를 또 공략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12%의 수익을 또 담아냈는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본느와 이치한불 같은 경우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야외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수익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매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본느 같은 경우 그리고 이치한불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셨다면 오늘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화장품주, 중소형주의 화장품주 어떤 걸 선택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들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접근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대형 화장품주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느와 이치한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워가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 이미 보여드렸고 사실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이미 드렸고 네. 수익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오늘 굉장히 오. 크게 나오고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오를 만한 이슈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야외에서 마스크가 해제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좋아질 만한 이슈가 생겨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수위에서 시기상조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사실 다음 주부터 마스크가 해제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오늘 나는 좀 높게 잡아서 물렸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생긴다면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하는 시점에서 나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수를 하셨다라는 분들은 약수익권이라도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변동성에서 흔들릴 필요 없이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화장품주 들썩였던 이 화장품주 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대형주 쪽이 괜찮고 또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쪽이 괜찮다. 그러면서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도 본느와 이츠한부를 공략해 주셨습니다. 12%의 수익 쌓아가는 모습인데 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슈를 함께 지켜보면서 이 이슈와 함께 또 체크를 하고 전략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도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제랑 그저께 짚어주셨던 플레이리스트 종목 리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슈와 특징주를 짚어보면서 네. 드리는 이 플레이리스트 종목은 정말 말 그대로 당장 담아서 당장 탄력적인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금속과 뉴보텍 아주 탄력적으로 또 챙겨주셨는데 영화금속 먼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정책과 관련된 이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화장품주들도 그런 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맞습니다.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다음 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사실 정책적 이슈가 좀 소멸이 되면서 강한 그리고 큰 음봉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책과 관련주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짧게 단기적인 접근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니면 이번에 끝날 이슈인지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이슈라고 보세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신공항을 만들어야 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복될 단기에서 끝나는 이슈는 아니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진짜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 고르는 게 맞아요, 상당히 맞아.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정책적 이슈를 받을 때마다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은 사실 정책적인 똑같은 이슈가 나와도 상승세가 좀 적은 종목이 있을 거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으로도 충분히 구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상승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재차 반등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버텍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시의 수변 감성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물론 뉴버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음봉 마감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난 이후 정책적인 소멸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뉴버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접근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영화금속과 뉴보텍 리뷰를 해주셨는데 전략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 이슈 자체가 또 길게 갈 이슈다 보니까 또 이슈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또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자,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뉴보텍도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든든하게 주식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떤 종목을 담으면 탄력적인 수익 낼 수 있을지 플레이리스트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을 봤을 때 조정 구간 굉장히 크게 4월 달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달에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 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정책과 관련주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실적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4%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볼 종목, 당연히 좋은 실적과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종료 이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그 종목들을 월요일부터 매수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그리고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을 받았을 때 바이오에 관련된 조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던 만큼 반등도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플레이리스트에 꼭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플레이리스트에 꼭 담아야 될 종목은 실적에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실적주. 아무래도 지금 계속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월에는 반등이 충분한 시장에 또 예측이 되면서 실적주까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이오 관련해서 낙폭이 좀 과대했던 낙폭 과대주들 바이오 관련주 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세세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전략을 그때그때 장중에 또 포착을 해서 시그널을 주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종목들 포트에 다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참여 코드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장 이슈와 또 내일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담아야 될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 노란톡방 아니라 또 여기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중장기 공략주는 여러분들 포트에서 효자 종목처럼 든든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덕전자 보시면 43% 육박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8% 훨씬 넘게 담아내죠.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 가져가시려면 지금부터 또 집중하시면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집중해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예고해드린 대로 공략주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반도체와 의료기기 부품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업체 실적이 상당히 좋은 그리고 실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고요?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실적과 관련해서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용 검사용 핀과 소켓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쵸. 검사용 핀과 소켓, 이거는 사실 잘 들어보지는 못하신 분들. 소켓은 들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전구 소켓 네,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익숙하죠.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요? 그런 부분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게 저 빨간색 점선, 동그란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소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반도체를 올려놔서 전류를 흘러보내서 이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 완성된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러한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살짝 보더라도 핀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웨이퍼를 테스트할 때 프로브 카드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프로브 카드에는 약 2만 개에서 3만 개의 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정에서 상당히 많은 제품이 들어가는 게 바로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체 브랜드로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현재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글로벌로 따져도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엔 이 테스트용 핀에서
굉장히 좋은 점유율 또한 가져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로도 상당한 좋은 성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로 성과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있을지 혹시 예측을 해보신다면?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못해도 1위. 네,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 1위 아니면 안 가져오시니까 소개를 네. 안 해주시잖아요. 사실 1등이 아니면은 이렇게 맞아요. 네,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1위 그런 맞죠?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 회사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핀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유율 70%라고 하면 뭐 2등이 1등이 될 일이 전혀 그쵸. 없겠죠. 당연히 독보적인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점유율 70%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땅한 경쟁사도 현재는 그러네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실적은 당연히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떠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기술력 그리고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1,170여 개의 회사에 현재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랑 뭐 해외를 모두 다 합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업체의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전부 다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압도적인 제품군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 어떠한 고객사가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 요청에 맞춰서 제작이 가능한 그러한 기술력 또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생산 가능한 제품 수만 해도 벌써 2만여 개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넘볼 수 없는 기술력, 넘볼 수 없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실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업체들이 이 테스트용 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돈이 된다면 어떤 업체든지 계속해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꾸준한 R&D와 업체들의 협업 관계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객이 요청한 대로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업체의 제품을 쓴다는 게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사들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지금 이 업체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을 맞습니다. 도전을 사실 받아들일 필요조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상당히 좋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듯이 이 업체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2년에 외국인의 지분율은 2.8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46.77%로 거의 절반이 외국인의 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당연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무차입 경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당연히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부채가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R&D 비용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성에 높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쪽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매출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만큼 상당히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으로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영업이익률과 ROE가 모두 다 20%가 넘는 20-20 클럽이라고 20-20 그룹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영업이익률은 42%, ROE는 26.4%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뽑을 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는 회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실적으로 유명하다라는 말이 바로 아.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무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작년에도 이미 기록을 했지만 올해에도 당연히 실적 성장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사실 큰 조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횡보 구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꼭 주목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매출의 95%가 현재 비메모리 쪽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쇼티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거기에 더해서 5G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G에 대한 투자 작년 3분기부터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G와 비교를 했을 때 소켓 대비 5G는 1.5에서 2배 정도의 소켓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스트용 핀도 마찬가지지만 소켓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장점을 말하려면 너무나 너무나 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만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반도체와 의료기기 부품 분야에서 또 경쟁력이 아주 막강한 업체를 가져와 주셨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핀과 또 소켓을 만들어서 이미 엄청난 성장과 또 실적이 독보적인 세계 1위 업체로 이름이 나 있고요. 더 확실한 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출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잠깐 받은 이 지금의 조정은 뭐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5G와도 관련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른 이 투자 기대감까지 분명하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정말 여러 번 포트에 담아가시면 든든한 수익이 또 증명될 종목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설마 투자 포인트 더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비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용 소켓, 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의료용 기기도 네, 같이 맞아요.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이 업체는 의료용 기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핀을 하는 업체가 갑자기 의료용 기기? 그러게요. 조금 의문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업체는 반도체용 테스트 핀과 굉장히 유사한 제품인 초음파 진단기용 테스트 핀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기기용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매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물론 매출 비중을 따졌을 때는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매출에 비해 너무나 적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가 넘는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의료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출 비중은 좀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고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 비중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좋은 성장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 하나 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매력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 어마어마합니다.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 3타점으로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40%의 성장,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0%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올해에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단 한 번의 매출이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봤을 때 자산 꾸준하게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부채 부분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자본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봐도 영업 활동으로 계속해서 현금 들어오고 있고 투자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 재무 활동으로 부채는 갚아나가고 있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한 기업의 대표적인 현금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업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2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예상치를 봤을 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성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봤을 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박스권을 돌파했었던 이유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간 꺾이지 않았던 실적이지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추세 하단 라인에 현재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도 실적 성장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추세 상승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라인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라인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인 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 하락까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추세 상승 라인에서 조정 구간을 가져가면서 추세 하단 그리고 60주봉의 위치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타점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굉장히 강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추세 하단이었지만 일봉상으로도 현재 라인은 추세 하단 지지 라인에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작년 6월부터 봤을 때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실적 나빴나요? 아니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 강한 지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하단 라인을 견고하게 지켜준다라는 점, 추세 하단도 깨지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라인은 굉장히 견고하다. 내려가지 못할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기술적으로 올라가야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기술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봉 라인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 라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 톡방 오셔서 이 종목과 매수 타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성장성, 재무제표 차트까지 3박자가 아주 골고루 갖춰진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일단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포트에 들어오시면 계좌를 더 든든하게 지지해줄 종목 확실한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3타점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또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매수 전략 채워가시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 이미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들만 보셔도 여러분 포트에 얼마만큼의 계좌 수익 담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덕전자가 43% 넘보는 모습 보이고요. 한국항공우주 38% 훨씬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공략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철저한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또 반도체와 의료기기 부품 업체였죠. 실적이 그만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좀 더 흐리고 또 일요일에는 맑다고 하니까 또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